지금부터 정치개혁 특위구성과 네, 지금부터 그 정치개혁 특위구성 촉구와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를 밝히는 정당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미래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석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부터 먼저 하고 그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정강자 청년대 공동대표님과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발언을 먼저 좀 듣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태양 우리미래 상임공동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실련의 김상수 정치사법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유진 참여연대 활동가님, 최영선 비례민주연대 사무국장님, 김현우 비례민주연대 활동가님, 이은선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님, 예, 특별히 청소년 단체 대표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준우 민변 사무처장님, 예, 오경진 여성단체연합 활동가님, 조혜민 젠더정신부서 여세연 사무국장님 예,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자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고요. 바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강자입니다. 20대 국회가 허망하게 또 선거제도 개혁을 넘기나 굉장히 가슴 저렸습니다. 그런데 큰 방향은 잡힌 것 같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를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또 하나는 의원 정동수를 늘린다. 또 다른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큰 골격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또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상황실을 국회 내에 마련한 것도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16년 겨울, 2017년 광장 촛불 행동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두 가지를 확실히 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이 열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는 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빨리 구성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내용이 연내에 확정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두 가지 저희들이 요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서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언론사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정부정부가 변해가 되었습니다. 정치권도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씩 변할 선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국회 내 여러 정당들의 자세 그리고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불합리한 선거제도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대표성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러한 기미가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국회가 무시당하고 있고 내각도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집중이 돼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암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청문 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대통령이 하는 대로 그 국회의원의 회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이뤄진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권위와 권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 될 것이고요. 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회의 힘이 강화되고 우리나라 정치의 분위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촛불혁명은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통령만 바뀌었지 정치 제도가 바뀌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 정치가 계속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정치개혁이 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조속히 구성되고 가동이 돼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님. 네, 오늘로서 백리길 가운데 50리를 왔구나 하는 일입니다. 참 귀한 자리입니다. 원내에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의석은 없지만 많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청년당, 우리미래, 녹색당 대표자들과 함께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570개 시민단체가 구성원으로 있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그리고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제 단체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는 국회 정론관입니다. 네, 지금 이 국회와 이 정론관을 중심으로 대의, 국민의 주권이 대의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 모두 당당한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는 이곳 국회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의 첩경은 기성 양당 제도를 축으로 한 지난 70년간의 기성 제도 속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강점인 숫자가 많다는 것,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1인 1표의 국민 주권의 원칙에서 본다면 숫자가 많으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목소리가 약한 집단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정치적 강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원 뽑는 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 외에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만 뜻을 같이 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2018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보고 드리면
이번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저랑 셋이 평양을 방문하는 길에 9월 19일 저녁 고려 호텔 꼭대기층 술집에서 소주를 한 잔 기울이면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얘기하고,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역사적인 일을 한번 성취해보자 해서 우리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분명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은 손해가 된다. 의석에서 손해를 보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를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어제 5당 대표 회동에서도 똑같이 확인했습니다만,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혁에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큰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지난번 대표 연설을 통해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는 만큼 조속히 정치개혁 준비를 가동해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오늘 야당들과 이렇게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정치가 그리고 국회가 이 불신받고 있는 것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는데, 그러려면 과정 자체가 신뢰가 쌓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5당의 모든 대표들이 다 선거제도 바꾸자, 거기에 동의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먼저 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정동영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도 초월의 모임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집권 여당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그런 점이 있다. 여당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지요. 그러면서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좀 내놓으십시오. 그 벌써 2달 됐는데 왜 명단을 안 주고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를 해야지 얼만큼 서로 각 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견해를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명단을 내놓고 일단 간사단이라도 시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꾸자라고는 얘기는 해놨는데 10월 달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내년 4월 달 되면은 2020년 총선을 어떤 지역구에서 어떤 선거제도로 치러야 될지를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국회는 법이 명시해놓은 시한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률대로 하라고 하는 거 그 시간을 지켜서 우리가 다음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12월 달까지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한 만큼 책임지자, 그리고 법대로 하자, 이 두 가지 호소드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인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견해 차이도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만 남았다. 그리고 진짜 국민들께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드리겠다는, 그 선물을 드리겠다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저는 뭐 내일 당장이라도 모여서 합의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당대표들께서 다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말대로, 절차대로 빨리 일들을 처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님,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녹색당 서울시장의 김영균 위원장님 세 분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걸로 합니다. 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고, 농민들이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목소리, 농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이렇게 결심이 선 만큼 바로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2016-2017년 촛불이 요구했던 새로운 변화는 아직 미완성이다. 수많은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가장 높다고 할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트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 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영리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한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아울러 정치 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 대표성 확대,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도 한시바퀴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끄럽게도 20대 국회는 이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가 차례로 설치되었지만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적만 거듭한 채 임기 만료로 활동이 끝나버렸다. 국회는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2018년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2018년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1년간처럼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표류한다면 20대 국회는 명백히 퇴행적인 국회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특히 현재 정치개혁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것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국회의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진 국면을 타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결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보인 거대 양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거대 양당이 책임있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2020년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내년 3월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지금이라도 의지만 갖는다면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결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의 정당들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함께 선언한다. 국회 바깥에서는 서명운동, 1인 시위, 문화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최대한 알릴 것이며 국회 내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2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 공동행동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